안녕하세요. 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마이너스 0.3% 빠지면서 현재 장마감까지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66,500원에 진행 중입니다. 시장의 뭐 변동성이나 환율의 업적 급격한 상승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66,000원대 이 핵심 도구간에서 하방 부분을 잘 지켜가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제 72,294원이 핵심 도구간에서 최저점 구간의 하방 저점 테스트인데 좀 과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뭐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인제 시장 전체에 대한 특히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변동성 부분 때문에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뭐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그냥 싹쓸이 매수를 해 가도 나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HLB 오늘 진행 상황과 그리고 대응 처리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것도 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국무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세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1,450원대 이상까지 계속적으로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음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현재 또 해외 자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만큼 PBR 같은 경우에는 현재 0.8에서 0.83에서 한 0.84배 수준으로 되어 있고 2,400 포인트에서부터 이 한 2,430 포인트 부근에서는 또 반발 매수세 또한 강하게 유입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수준은 대한민국이 이제 망하지만 않는다면 바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은 675 포인트, 코스피는 4,333 포인트 대바닥권을 가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를 보면서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들 매도세 나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어오는가 싶더니 대국민 담화 이후로 같이 또 내보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해당 수준은 대한민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바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해소 전까지는 변동성은 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스보다 환율 움직임이나 외국인 수급 변화가 반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미 낙폭과대구간까지 내년을 준비하는 저가 매수세도 또 상존을 합니다. 분명히 외부적 작용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호전 상황만 생긴다면 빠르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포인트에 나올 때까지는 계속 보수적인 대응을 좀 취하면서 빠지면은 좀 사고 오르면 팔고 하는 계좌하고 현금 모두 지키는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참 힘든 구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PBR도 너무 낮고 그리고 이 환율 부분이나 시장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 이런 부분은 턴어라운드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빠졌을 때 저가 매수세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랫꼬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보이시죠? 이제 매집선이 들어오는 건데 보시면 신용잔고는 거의 대바닥권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말 그대로 현물 매수사가 들어온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신용잔고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OBV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눌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평선 부분을 잘 지켜가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랫꼬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주가를 세게 올렸죠. 이때 이제 BIMO 통과되고 나서 그때 이제 OBV가 바닥권부터 세게 올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BIMO 통과된 뒤에 이 정도의 상승분을 다 반납 처리를 시킨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OBV는 이평선을 지키고 가고 있습니다. 매집 물량은 매도 처리를 안 하고 일정을 지켜가면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자 보시면 핵심도에서 지지 저항대를 마련했던 구간이 여기 아랫꼬리 부분 달려온 부분 이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랫꼬리만 달리면서 터치만 됐다 하면은 위로 올리고 터치만 됐다 하면은 또 위로 올리고 터치되면 3 거래 연속 올리고 터치되면 올리고 이 반복적인 행태를 했었는데 요번에
이 환율 부분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부분 때문에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은 66,107 원 구간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또 아랫꼬리의 수급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처리 나오면은 이 72,294원 상단으로 빠르게 반등 처리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하게 세게 강력 매수세를 가져가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이널 리뷰가 없기 때문에 CMC 일정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150,000원 선까지 빠르게 급등 처리가 나올 겁니다.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을 제가 92,063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물대선에 대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이따가 영상 뒤쪽에 다시 한번 또 왜 92,000 원이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 150,000원 선이 왜 1차 목표가인지는 다시 한번 좀 잡아 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하고 1차 목표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핵심 도상에서 72,294원 구간은 지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어 클 CRL 요구 처리가 나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으로 찝었을 때 이평선 부분을 가져가면서 재심사 전에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의 상단 구간을 찍었던 매집선입니다. 또 하락 구간이 클래스 2가 나왔을 때도 이평선을 지키다가 단기 차익 매물 추리시키다가 그러다가 BIMO 부분에서 상승 처리가 시켰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매집선을 가져간 이평선 부분입니다. 72,294 원에서부터 이 92,000 원 사이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져가다가 주가를 CMC 일정 부분에 맞춰 가지고 올릴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평선 부분을 반드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키시고 제가 계속적으로 "파이널 리뷰가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FTA 승인 처리라는 게 첫 번째로 BIMO를 진행을 합니다. BIMO에서는 뭐 임상이나 약의 뭐 ORR 수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부 다 검토 처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CMC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CMC가 뭐냐면 어 어쨌든 뭐 이거를 이 약을 일정하게 일정 비율로 해서 똑같은 약을 생산이 가능한 생산 시설이 있냐. 그리고 보관 상태가 좋게 나올 수 있는 생산 시설 그 관리 시설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다음에 파이널 리뷰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 이거 두 개 다를 인제 합쳐서 오케이 처리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리뷰 처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FDA 승인 처리가 나옵니다. BIMO가 통과된 뒤에 CMC 일정은 평균적으로 한 2 개월에서 3 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 파이널 리뷰까지 또한 2 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FDA 승인 처리까지 나오는데 어 그래서 첫 재심사 넣고 나서 6 개월 정도 뒤에나 FDA 승인 처리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번에 이게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 진행되고 이거 진행됐을 때 밸류는 미리 먼저 반영을 시킬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BIMO가 지금 11월 18일 날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2 개월로 치면은 1월 18일 날짜고 2 개월로 3 개월로 치면은 2월 18일 날짜입니다. 근데 오늘이 여러분들 12월 26 일입니다. 그쵸? 이걸로 했을 때는 일정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고 이걸로 했을 때는 일정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인제 제가 150,000원 선을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인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밸류를 때려야 되냐. 이 부분이 맨날 주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그 HLB 측에서 IR 처리를 할 때랑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내가 만약에 2026 년도까지 이걸 끌고 갈 수 있다. 2026 년도 하반기까지 이 HLB를 매도 처리 안 하고 끌고 갈 수 있다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출액 2조 4천억에 영업이익 2조 469억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2028 년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 하시면 여기가 피크거든요. 3조 1천억에 영업이익 2조 6,800억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2025 년도 내년까지밖에 끌고 가지 못한다. 그랬을 때 매출액이 1조에 영업이익이 8,500억입니다. 이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표준 치료제에 대한 적용도 없고요. 의료보험에 대한 적용 처리도 없고요. 그냥
41개 주가 확보가 돼서 첫 판매 처리가 나왔을 때에 어 항서제약 측의 로열티하고 마일스톤을 다 빼고 난 뒤에 HLB가 순수하게 갖고 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이게요. 저는 그냥 우선 이 밸류로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안 올리고 혼자서 투자하는 그냥 투자자였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이 정도 밸류로 갖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2조 469억 정도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저는 무조건적으로 어 영업이익 부분으로 해서 밸류를 때립니다. 멀티플이 20배 정도를 준다고 했을 때는 한 40조, 멀티플 한 30배 정도.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스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고, FDA 승인 처리 나온 로열티 받는 유한여행 같은 경우 50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30배 정도 받는다고 하면 6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HLB가 한 9조 원에서부터 10조 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4배, 이걸로 하면 6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인제 투자자라면 이 정도 밸류를 갖고 갈 텐데, 여러분들께서 인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장 빠른 일정으로 맞춰 가지고 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당 적정 주가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 정도의 밸류 상승을 더 할 수가 있는데,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지금 밸류에 1 차적으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도가 출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도를 하실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일정 비율만 매도를 하실 분들은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잡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첫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1조에 8,500억. 8,500억을 때렸을 때 멀티플이 20배를 하면은 17조, 멀티플을 30배를 한다고 하면은 8, 26, 83, 24, 한 25조 원 정도. 그럼 17조에서부터 25조 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은 15만 원 선에서부터 한 20만 원 선 사이까지의 밸류가 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멀티플의 최하단 구간이 15만 원 선은 우선적으로 1차 파동의 결과로 보고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인제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은, 모든 주식은 단기 차익 매도가 나왔을 때 저점 테스트를 가져간 구간이 핵심도의 저항대 매물관이 됩니다. 하방지 이선이요. 보시면, 자, 이때 당시에부터 올라갔어요, 주가가 FDA 승인 처리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을 때 하방지 이선으로 가져갔던 게 92,000원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FTA 승인 처리 일정이 조금 밀린다라고 했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장기 차익 매도가 출회됐을 때 똑같이 92,000원을 터치 처리를 합니다. 그쵸? 아랫골이 달리면서. 그러다가 인제 CRL 요구 처리 나오고 나서 기술적 반동을 해서 재심사 넣었을 때 또다시 올라왔던 구간이 92,000원 구간에서 지지선 형성을 또 합니다. 이거는 인제 위에 상단 부분의 매물대 저항선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클래스 1 이냐 2 냐를 다투었을 때 원 터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기만 지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92,000원에서부터 122,000원까지 핵심 물량이 다 뭉쳐 있거든요. 이 구간대에 이 OBV의 폭발적인 상승세에 대한 최고점을 찍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량들이 92,000원 밑에 부분에서의 매물대에서 매수나 매도세를 안 때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CMC 일정 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이고,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형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 15만 원 선까지 올리는 게 파이널 리뷰가 아니라 CMC 일정에 맞춰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선취매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도상에서 72,294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현금이 생기실 때마다 모아가는 투자를 하셔라. 지금 HLB 같은 경우 환율 부분이나 전체 시장에서 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보험이나 연기금이나 기타 법인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수세로 다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붙어 버리면 기관이나 금투 쪽에서 신용 반대 매매를 일으켜서 여러분들 눌려 버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킹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그래서 내가 지금은 매수가를 가져가면 좋을지 아니면 매도가를 가져가면 좋을지, 특히나가 보시면은 시장 자체에서도 오후 2 시가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또 비차익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속의 시간 2 시예요. 풋옵션 매도도 다시 이어지면서 시장 소폭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차익이 추세적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환율 부분에 대한 진정세도 나올 거고, 그러면 시장은 빠르게 반등 처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92,000원 구간에서 시작하실래요? 아니면 72,294원 구간에서 시작을 하실래요? 이거는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핵심도 구간을 잘 맞춰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이 얼마나 싼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HLB는 딱 요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도 구간이 핵심 포인트니까 그 구간만 좀 잘 맞춰서 가져가시기 바라고, 특별히 뭐 다르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해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 때 여러분께서 저가 매수대 가져가셔서 좋은 성과로 마무리 처리하실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